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바로 DDP 프레스센터로 이동해서 방북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이제 세계 이목이 한미회담으로 모아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자마자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질문자들의 대부분의 질문도 바로 여기에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그동안 좀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쾌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네.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미래핵,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폐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은 폭발을 했고요. 이번에 새롭게 동창리에서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해체 작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른바 관련 전문가들의 입회하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풍계리 때처럼 약간 이제 그 검증 논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에 담지 않은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한미회담 때 전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련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신고와 그다음에 검증 그리고 이제 사찰을 요구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했긴 했지만 이와 관련돼서 핵 신고 문제 그리고 신고에 따른 검증 그리고 이제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판단하게 되는 근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빈에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 그 대북정책 특별대사로 임명된 비건을 이제 파견하기로 하고 북측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빈에 있는 그 두 구의 조직이 있습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CTBTO라고 그래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미국은 북측이 결국 실제 이런 부분을 검증할 때도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 기구의 협력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비공개한 부분들이 신고와 사찰 그리고 검증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영구적 북핵 폐기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다라고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큼은 미국에서 원하는 핵 폐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은연중에 얘기를 해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이제 악몽이라 그럴까요? 그게 2000년대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이제 가동 중단과 불능화까지 약속을 하고 한 80%까지 진행하다가 북미 대화가 결렬이 되면서 북한이 다시 원상 회복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비가역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이 모두 우리를 통해서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또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거나 또는 이런 불신이 발동돼가지고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사례를 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핵을 포기할 때 실제 이 부분을 중재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시리아는 적대 관계 때문에 대화를 해도 서로 신뢰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시리아의 핵 폐기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이란과 미국과의 사례입니다. 다시 이제 결렬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이란 간에는 이제 또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때는 또 독일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나서서 양측에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남북 간에 이미 이제 정상 간의 친교가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한국을 어떤 북미 협상에서 네. 중요한 중재자 역할. 그래서 치프 네고시에이터라는 말을 썼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핵 문제를 푸는데 한국의 역할을 이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역할을 대변하는 단어가 이거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역지사지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뭐랄까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이 재래식 전력은 이제 월등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핵무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의사를 거듭거듭 확인했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어려운 사정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뜻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일종의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적인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촉진하긴 하겠지만 지금 일방적인 압박 위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상응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대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북한과 미국의 2차 대화는 성사가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 초에 대통령께서 뉴욕 유엔 총회 참석자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던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또 북한이 우려하는 함재적 안보 우려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후속적인 북미 회담을 이제 아마 주선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움직였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의 내용이 협상이 잘 된다면 아마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기에 비핵화 협상이 논의가 다시 이제 물꼬를 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대국민 보고를 이제 조금 짚어보자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개념을 짚은 것도 조금 눈에 띄었거든요. 종전선언이 곧 평화협정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적대를 종식하는 이제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어떤 맥락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6월 10일 센토사 북미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네 가지입니다만은 네 번째는 이제 미군 유해 발굴이니까 빼고 네. 세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세 번째가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 수립과 또 평화 체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북미 관계의 북미 관계 수립의 출발점은 바로 이제 연락사무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완결점이 대사급 외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화 체제의 출발점이 바로 종전 선언인 것이죠. 예. 그리고 완결점이 이제 종착역이 평화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단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게 되면은 일단 종전 선언 문제 그리고 이제 연락사무소나 이런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비핵화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종전선이 있지만 이 부분은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약속했던 이런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은 결국은 유엔사라든지 주한미군 또는 한미 군사연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면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신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특사로 갔다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전했거든요. 특히 이제 주한미군하고 한미군 산습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또 비판하는 일부 분들은 이제 유엔사 얘기가 빠졌다. 그러면 유엔사는 해체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 보고 말씀하실 때 유엔사까지도 포함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안 해도 유엔사는 유효한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이제 이번에 일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회담의 최고 결실로 이제 꼽은 거는 바로 군사 합의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도 남북 합의, 특히 군사 분야가 있었는데 1992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되고 여기서 이제 제2조의 불가침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불가침 부분을 이제 부속 문서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가지고 특히 이제 왜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열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핵화를 추진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비핵화는 추진되는데 남북한의 군비 경쟁은 촉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면 대신 재래식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핵 전쟁은 피할 수 있지만 재래식 위험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위협은. 그래서 사실은 그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들 이런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늦어지면은 북한이 이제 바로 본격적인 군비 경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핵화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사 부분 나와서 말인데 뭐 다른 부분은 다 얘기야 뭐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서해 완충 구역에서 이제 거리 문제나 뭐 옆에 있는 해안선 문제 때문에 기존에 NLL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도 나오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지금 육상에서는 굉장히 뭐 원만하게 잘 된 것 같고요. 네. 해상 분야, 특히 이제 서해 해상의 평화 수역과 관련돼서 실제 통항 질서와 관련된 평화 수역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아직 좀 미흡하다 그럴까요? 아직 완전히 되지 못한 부분은 평화 수역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시범 구역을 설정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준선입니다. 네. 어딜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딩면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난번 이제 그 정상회담 전에 군사회담을 했을 때도 합의를 못 봤는데 사실 은근히 이제 이번 정상의 담판을 통해서 해결되길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요번에 합의됐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추후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뭐 양보했거나 또는 더 얻거나 그게 아니고요. 아직 그 자체는 논의가 안 됐고요. 사실 논의는 했는데 이제 타결이 안 돼서 추후 과제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따라갔던 방북단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경제인이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합의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시설 몰수 해제를 요청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다, 뭐 수락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향후 좀 경제 부분에서의 교류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또 근데 미국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능할지?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정상회담 처음에 이제 윤영찬 그 국민소통수석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걸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경제인 17분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경제인의 초청이 북측의 요구냐 아니면은 우리 정부의 의도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이제 요청해서 모시고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강국. 북한식으로 하면 경제 강국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경제 회복과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우리의 어떤 경제인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공개했지만 제재를 설사 완화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체제 안전 보장이 우선이긴 하지만 체제 안전 보장 이후에 경제적인 지원, 전개적인 부흥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번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 지도를 설명하셨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기업인들 들어가서 또 북한에게 이제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밝은 미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대거 모시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방문 동안 약속을 했는데 뭐 현재 분위기상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또 그 북한 내 이제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뭐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